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겨울과 달리 정부 지원도 없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의 고충을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4선의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중점 사업으로 준비해온 신천 개발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신천 개발 프로젝트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신천의 낙동강물을 끌어와 거의 모든 구간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연 하천으로 돌아가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환경과 역사자원 복원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은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유일한 열린 공간입니다. 또 고인돌을 비롯한 각종 고대 유물과 유적들이 출토됐거나 지금도 남아있고 수달과 같은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보고와 같은 장소입니다. 신천 개발 프로젝트를 보면 대구시는 낙동강물을 끌어와 신천에 하루 10만 톤의 물을 더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등 하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변 생태공원 조성과 신천대로의 터널을 만들어 터널 위를 녹지화한다든가 캠핑장, 수상무대, 분수 설치 등 신천의 거의 전 구간을 공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런 계획에 날선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연 하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토목 관점이 아니고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우리나라 이제 우리 대구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렇게 출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신천과 그 인근에 생태계와 역사 자산에 대한 복원이 빠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수달이나 기타 일급수 어종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좀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문화, 역사, 문화 분야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제 파동 바위 그늘이라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획에 또 누락됐고. 대구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모은 수준이어서 절반 가깝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과 그다음에 생태성 복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사업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올 10월 달쯤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비가 부실하거나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환경과 역사 자산을 파괴하는 실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계획 확정 전에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새누리당 정당대회에 대구 경북에서는 4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일하게 출마했습니다. 당권으로 가는 길에는 친박 대 비박 등 복잡한 당내 역학구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새누리당 당권 경쟁은 비박계인 주호영, 정병국, 한선교, 친박계 이주영, 이정현 의원 이렇게 5명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친박과 비박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경우 개파 간 연대, 후보 단일화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후보 단일화에는 부정적이지만 일부 비박계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단일화 안 하면 친박이 되는데 또 친박이 당을 맡는 게 맞느냐. 각각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지점이 이제 8월 7일이 투표인데 한 8월 6일이나 이쯤 가면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대구 경북 표심과 달라진 투표 제도도 변수입니다. 선거인단의 20%를 차지하고 투표율이 높은 대구 경북 표심은 친박 성향이 강하고 1인 1표제여서 중립 성향의 비박계를 표방하는 주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굉장히 보면 복잡한 것 같아요. 표가 대구 경북이면 친박 대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표기 때문에 저 사람 쪽당은 비박이 되지 않을까? 좋아하는 거하고도 우리 리더를 못 생각하고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출신으로 주호영 의원이 유일하게 당권에 도전장을 냈지만 비박계 주자로서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 의원이 남은 일주일 동안 개파간 복잡한 정치 셈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지역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두 발조차 뻗기 힘든 쪽방에서는 요즘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쪽방 거주자 2명이 더위에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여름 냉방에는 정부 지원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의 한 쪽방 마을. 창문을 활짝 열고 자그마한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한증막 같은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 내가 맨날 붙이지 이래. 붙이고 저기 못하면 물이 앉아 있고.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이용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바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 있으면 또 거기 경비원도 보는데도 또 안 좋고 저 사람 무슨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있어요. 계십니까?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쪽방 거주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선풍기나 속옷 등 여름 용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요즘은 기업체나 일반인들의 기부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의료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게 지금 후원이 너무 안 들어와서 물품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겨울에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로 정부가 10만 원 안팎의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지급하지만 여름에는 별다른 냉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난달 대구 중구와 서구의 쪽방에서 60대 남성 2명이 쓰러져 1명은 숨지고 1명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무더위를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여름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좀 심각한 수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일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은 하루빨리 폭염이 숙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경북 지역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 온열 질환자 7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환자 수는 5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0대 남성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축 피해도 늘어나 지난달 이후 5개 시군에서 닭과 돼지 4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전통시장 식품을 팔거나 서로 다른 상품군을 함께 진열하는 등 갖가지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여성복 매장. 여성 의류 브랜드들이 즐비한 가운데 한 켠에 가방 매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매장 배치를 새로 했는데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여성 옷을 산 사람의 32%가 가방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남성 의류 매장에 여성 구두 매장을 함께 배치하는 등 이른바 크로스오버 매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고객님들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저희들은 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는 전통시장 식품이 등장했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낮 시간을 이용해 백화점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일시적인 행사로 기획한 건데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기로 하면서 상인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서 많이 줄을 기다리고 드시는 것보다 오셔서 여기서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서문 야시장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판촉전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시군마다 크고 작은 축제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엉뚱한 부서가 축제를 도맡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끝난 영덕 황금은어 축제. 영덕군의 주무부서는 축제와는 무관한 해양수산과입니다. 대게축제도 해양수산과입니다. 같은 어류를 소재로 했는데도 영덕 물가자미 축제만큼은 새마을 경제과입니다. 축제 부서가 중구 남방입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가장 큰 해수욕장도 운영은 해양수산과가 관리는 읍면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축제를 해도 질적으로 뚜렷한 성장을 보이지 않자 영덕군은 올해 말 문화관광재단과 축제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그 전문가들이 축제를 총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12년 전 축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비로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광, 국제 협력을 한 개 과로 통합했는데 지난 주말 국제 불빛 축제는 관광객을 몇십만 명 모으고 경제 유발 효과를 몇백억 원 누리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6개국 대사와 12개 도시 시장, 항만 CEO, 크루즈 관광 대표 등 205명을 초청해 포항 관광과 영일만항 마케팅을 벌여 먼 장래를 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장 성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과 포항공항 전세기 협약을 맺었는데 11월 초 여객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축제 콘텐츠나 이런 거를 지속 발전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역의 축제도 이제는 전문성을 갖추고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시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상당수 우레탄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가 우레탄이 설치된 공원과 체육시설 18곳에 대해 중금속 검출 검사를 한 결과 14곳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와 사용 중지와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곤충을 식용으로 먹는다. 아직은 생소합니다만 식용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천 곤충 엑스포에서 세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풍 씨가 곤충 음식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식용 귀뚜라미인 쌍별이를 볶아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곤충이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식매 보니까 이게 보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의외로 되게 맛도 있고 또 영양가도 되게 높고. 식용곤충은 일반 가축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이나 토양 오염이 매우 적어서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인정된 식용곤충은 7가지. 다양한 메뉴 개발은 물론 해외 수출은 생각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천에서 열린 식용곤충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스타 상품 개발과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성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바라던가 스프라던가 이런 형태로 하나의 제품으로 스타 상품이 나서 나머지 이제 그 곤충의 이 식품들을 견인차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분말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육수같이 형태가 좀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흔히 먹는 식품의 재료로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지난해 60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000억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품화를 위한 안정적인 곤충 공급과 유통 등 해결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듣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 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배경 등에 대한 사과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성주 재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강한 반발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상경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과 현재 대화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여건이 조성되면 성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사드 홍보교육 요구 공문을 당장 철회하고 사드 찬반 토론 수업을 권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교조는 지난달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무단 결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오히려 토론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해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은규 경북도 의장 역시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외교 청서,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 문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교정청이 관리 소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어제 구치감에서 교도관들이 피의자 Y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창살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D개발업체가 신청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개발이라는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아 최종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